아버지, 망령 나신 거예요? 아니면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민수랑 민영이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할머니 도움을 받아놓고서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오늘 사연은 김순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자식이 뒤통수를 쳤다면서도 자식을 돕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세요. 아버지께 망령이 났다고 말하는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김순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 저도 현모양처를 꿈꿨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가져다 주면 알뜰살뜰 모아서 집 장만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남편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하면서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시댁은 여수고 친정은 전주 시골이라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보험 설계 일도 잠시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 제가 늘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지요. 삶이 정말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는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고깃집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받을 유산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되던 가게라서 저와 남편은 전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웠습니다. 세 아이 중 막내였던 딸 진이는 유독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두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큰아들 승우는 세 아이 중 가장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승우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승우는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와 1등을 다투고는 했는데 한 번은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해 경쟁하는 친구의 수행 결과 노트를 몰래 숨겨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이 발각되어 저는 학교에 불려가서 그 아이의 부모님께 사과를 해야 했죠. 승우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에게 화를 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1등하고 싶다고 했지만 승우의 경쟁심과 욕심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보다 더 걱정된 것은 2살 터울의 작은 아들 현수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뭘 했다고요? 현수가 친구의 새 스마트폰을 훔쳤어요. 그 스마트폰은 친구가 부모님께 선물 받은 것이었어요. 현수는 물질적인 것을 자주 탐냈고 마음에 들면 훔치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나쁜 버릇은 고칠 수 있었지만 남을 질투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도 실패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부족함을 부모 탓으로 돌리기만 했습니다. 형만 좋은 대학에 갔잖아요. 내가 못하는 건 다 부모님 탓이에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훈을 주려 애썼지만 자식이란 정말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저희는 그런 두 아들을 보며 많은 속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끼치던 아들들도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길을 찾았지만 결과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승우는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한 후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막내딸 진이는 서울의 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의 한 공단에 직장을 구하며 부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반면 공부를 못하던 작은 아들 현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서울에서 몇 차례 일자리를 전전하며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어. 이직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지만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 제발, 나 카페 하나만 차려줘. 요즘은 아무나 해도 된다던데 내가 못할 것 같아? 작은 아들의 말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현수의 무모한 요구에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힘들었죠. 저희가 운영하던 작은 고깃집은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지만 그런 우리가 자식에게 무턱대고 돈을 쏟아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좀 늘어주세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카페 하나만 차려주시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쉽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아이를 보며 자식에게는 도와주고 싶지만 노력 없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아들에게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직장을 전전하며 안 맞다는 이유로 일을 계속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두 아들과 막내딸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사업에 성공한 남편과 함께 방문했으며 큰 아들은 최근에 대기업에서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아들만 변변치 않은 일로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최연소 과장 승진이에요. 과장 달기가 진짜 힘들어요. 다들 잘했다고 난리예요. 큰 아들은 우쭐해서 자랑을 하더군요. 큰 아들의 자랑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큰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진했더군요. 윗상사 집에 가서 일을 봐주고 주말에도 수발 들기에 바쁘다고 했어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반면 막내딸의 남편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 시계에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서는 한탄을 하더군요. 저 술집 사업, 처음엔 정말 잘 나갔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손님들이 많이 찾으면서 나름대로 잘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매출이 급감했어요. 메뉴를 모방하고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막내딸의 남편은 술집 사업을 하며 한때는 번창했지만 결국 서비스 문제와 품질 관리 부족으로 가게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두고 그는 다른 술집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확장했고 결과적으로 손님들의 불만과 후기가 쌓여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큰 아들은 이기적이고 치열한 승진의 세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고, 막내딸의 남편은 적절한 계획 없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무조건 저희에게 기대려고만 하는 모습이라서 한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자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노력과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용돈이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서 가져왔어요. 이번에 제가 받은 보너스가 꽤 커서 어머님과 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큰 아들의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며 작은 봉투를 저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자상한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손자, 손녀를 돌보고 저희 집안의 어려운 일들도 도와주던 며느리는 언제나 배려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큰 아들은 이번 명절에 방문하면서도 자기 자랑만 하지 저희 부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상여금도 받았다면서 자랑하기만 바빴어요. 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큰 아들은 모른 척 하더군요. 막내딸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서 힘든 듯 보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명절날 잠깐 오더니 바로 가버리더군요. 아직도 카페를 차리고 싶어서 기회를 틈타서 저희 부부에게 말하려는 듯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저희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평탄하게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씩 하늘을 보며 멍하니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막내딸 부부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막내 사위는 점점 더 압박을 느끼며 우리를 찾아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또 빚이 좀 있어요.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요. 미리 상환 계획도 세워놓았지만 막상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막내 사위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고 막내딸 역시 사위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이미 대출로 빚을 지고 있긴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딸내가 다녀간 뒤에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 부부는 사방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번 실패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를 오래 해야 성공하는 법 아니겠어요? 왜 조금 하면 없고 조금 하고 나면 엎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막내딸을 도우려면 작은 아들까지 도와야 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몇 년째 카페를 오픈해 달라는 아들 말은 안 들어주고 막내를 도왔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실패를 보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번에는 술집을 열어 실패했잖아. 그 전에 핸드폰 가게를 해봤지만 그것도 결국 잘 안 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결국 실패를 거듭하게 될 거야.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이미 주었고,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이번만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 봐야 해. 그러자 딸 부부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딸 부부가 떠난 뒤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정말로 스스로 해결해 봐야 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해서 뭔가 배울 기회가 될 거야.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 후 딸 부부는 몇 달 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안정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도와준다고 했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아들의 며느리처럼 우리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며 재정적인 도움 없이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반면 요즘 큰 아들은 바쁘다면서 연락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갑작스레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두 손 가득 선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가 좋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에게는 명품 지갑을, 저에게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건 그동안 저희가 잘 지내게 도와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지만 항상 신경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감동하며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큰 아들이 비록 물질적인 선물로 보답했지만 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저희의 오해였습니다. 큰 아들은 변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뒤에 며느리의 전화벨 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어쩐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에 틀림없었지요. 잠시 후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던 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더니 3억 원을 날렸대요. 퇴직금을 선 정산해서 투자했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 선물이라는 걸 해서 돈이 다 날라갔어요. 이제 집도 없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는 내뱉으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충격이 폭발했어요.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놓은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아들은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하고는 돈을 달라고 하려고 선물을 한 모양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모든 걸 저에게 숨기고 몰래 투자해서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2-3달 뒤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부유한 형편이 아니라 아들 내외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오빠는 잘 산다고 했지만 며느리를 돕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며느리는 내심 저희가 돕기를 원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남편이 사고를 친 것이니 당연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요. 평상시 며느리의 행동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희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요. 당장 돈이 나올 곳은 갈비집을 운영해서 버는 돈뿐이었어요. 아니면 갈비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노후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갈비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가 운영해온 소문난 갈비집이다 보니 부동산에 연락하자마자 사람들이 가게를 보러 왔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점심 장사를 끝내고 잠시 가게 뒤편에 있는 안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큰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고 손에는 2개의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온 그는 마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처럼 활기차게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큰 아들은 먼저 소파에 앉아서 웃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매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짧은 인사와 함께 자신이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가 어째서 AI 시대가 올 거라서 어떤 회사가 주가가 오른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간의 애매한 상황을 해명하려는 듯 손짓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와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별로 큰 문제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과 친정 오빠네로 갔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은근히 며느리의 오빠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은근한 기대를 담고 있었고 당연한 일처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쇼핑백 속에서 저희에게 줄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더군요. 마치 이런 고급 선물로 우리의 마음을 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번에도 뜬금없이 선물을 사오더니 아들은 미친 듯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낯익은 자기 중심적 태도와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릎을 꿇어도 될 법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태도는 한없이 자연스럽고 실질적인 도움 요청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아들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자신이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아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큰 아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마음속을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그의 뻔뻔한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쇼핑백에 담긴 것들이나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결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찾아왔던 손님이 가게를 사겠다고 했다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누구랄 것도 없이 가게는 팔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아들의 태도와 아들이 가져온 일방적인 도움 요청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이 자주 방문하지도 않고 오랜만에 찾아온 날에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 집안은 조용했죠. 남편은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깊은 고민 끝에 아들에게 더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손에 쥔 스마트폰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몇 차례 울리더니 드디어 아들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감정이 깔려 있었고 대화는 차분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생기더군요. 남편이 말을 꺼내자마자 아들은 즉각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애들 데리고 길 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 대한 분노가 가득 담긴 아들은 참지 않고 온갖 말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중함하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망령 나신 거예요? 아니면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미수랑 민영이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는 않더군요. 무엇보다도 이 일에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손주들. 한창 공부할 시기인데 집도 없이 어디서 지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또 어째야 하는지. 당장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아이들 학교는 어찌해야 하는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더군요. 아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왜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도 할머니 도움을 받아놓고서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저희도 젊은 시절 친정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의 분노는 점점 격해지면서 남편에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부모가 자신을 배신했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의 대화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더군요. 전화를 끝내기 전 아들은 격렬한 어조로 마지막까지 불만을 토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에 가서 눕더군요. 우리의 결정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실감했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의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남편은 식당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는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큰 아들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잠시 갈비집을 처분해 유산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집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딸과 작은 아들에게도 몇 번 돈을 달라는 전화가 왔다고만 하더군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신뢰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극복하며 성장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비록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늘 작은 아들이 마음의 짐이었는데 잘난 큰 아들이 먼저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어차피 나 죽으면 애들 줄 건데 그때 도와줘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도와주고 버림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식이랑 더 좋아졌다 하고. 여러분, 제가 잘한 건 맞을까요? 집과 가게를 팔아서 아들 내외를 돕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의견이든 공감 의견이든 댓글로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연락 없는 큰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결정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게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겠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세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더불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